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차차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장이나 여파들이 굉장히 파급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어떤 예측이 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연도까지는 세금 신고가 크게 매출에 의한 영향으로 세금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콜당 고용보험료를 지금 따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올해까지는 대부분 로지에 대한 원천 징수만 끊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닥쳐야 할 현실이거든요. 내년부터 업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금은 이번에 저희가 감당해야 했던 이런 부분의 차원을 훨씬 벗어날 겁니다. 대부분들의 구독자분들은 제가 아는 사람을 포함해서 웬만하면은 환급이거든요. 환급 또는 제자리 또는 많이 나와야 20만원 내외가 대부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대리운전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해 드립니다. 자, 저는 일단 세무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이번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운전 업무들 있잖아요. 이거는 80만원 이상 타면은 전체적인 금액이 아마 데이터가 다 남을 겁니다. 로지랑 카카오, 콜마너, 아이고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요에 대한 내용이 내년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될 겁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징수할 때 그에 비례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로지 탔을 때 80%를 소득으로 봅니다. 근데 그 전체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경비율을 제외하거든요. 대리운전 경비율은 대략 74%입니다. 자기가 총 탄 로지로만 기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어치 1억 원어치 대리운전 업무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80%, 즉 8천만 원이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게 다냐?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곱하기 74%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은 74%에 대한 값이 나오죠. 8천만 원의 74%를 뺍니다. 그러면 나의 가용 소득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과세표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징수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메인 원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기로 보여드릴게요. 8천만 원이다. 일시 100, 1000 8천만 원 기준으로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74%, 그러면 5,920만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나의 수입은 얼마이냐? 소득이죠. 나의 소득은 얼마이냐? 8천에 5,920을 뺍니다. 그러면 토탈 2천만 원이 나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비례해서 붙는 건데 어떤 식으로 붙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세표준 구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 단계별로 제가 사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유별 단계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E, D, E, F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만 얘기를 하자면 방금 전에 2천만 원대였잖아요. 소득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득, 나의 소득. 그러니까 과세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탄 수입료 아까 공식대로 해가지고 2천만 원이니까 과세표준 구간 두 번째 구간에 속하죠. 그러면 72만 원이 기본적으로 세금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에 따라서 15%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현실일 거예요. 기존에는 현금 콜, 카드 콜 다 빠지고 원천 징수 콜만 등록됐습니다. 국세청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전체가 아마 다 등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세무서 쪽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있으실 거고, 기존처럼 환급받는 구간은 아마 극히 드물 거다. 대신에 원잡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공제율에서 뭐 이거 인적 공제 뭐 이것저것 공제하는 게 있거든요. 공제하고 경비 처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그래도 내는 구간이 적게 나올 거예요. 적게. 거기서 원천 징수 콜 3.3% 세금 띵 콜을 또 빼게 되면 비등비등해서 거의 딱 맞춰질 겁니다. 내는 금액이 없거나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구간이죠. 어떤 구간이냐면, 자, 투잡하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기본 세금이 582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를 중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4천만 원이면 기본 세율 2단계 공제였죠. 그 때문에 72만 원이고, 소득 공제하고 회사에서 이것저것 처리하면 오히려 받는 금액이 많았잖아요. 다 받으실 걸 다 받고 종합소득세 구간대에 4,600만 원을 아까 제가 한 공식대로 비교해서 초과하게 되면 낼 금액이 500만 원인 겁니다. 500만 원. 결론은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 비자금 통장, 비상금 통장 만들어야 합니다. 꼭. 그리고 본인이 한 달간 일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해서 총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본업 기사분들은 별도로 20만 원씩 따로 저축을 해주시고요. 그럼 1년이면 240만 원이죠. 그거를 나중에 세금 처리할 때 사용할 가용 금액으로 별도로 빼주시고요. 투잡이신 분들은 이 세율 구간에 따라 틀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매출 기준으로 40만 원씩, 30만 원씩은 따로 비축을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세금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의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세금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세가 붙습니다. 플러스 과세가 별도로 20%가 가산세가 붙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일할 계산해서 계속 누적됩니다. 그 세금에 세금을 남고 세금을 복리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엔 원금 플러스 가산세가 합쳐져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금액까지 불어나거든요. 500만 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냐? 바로 신용정보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미납자로.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5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가면 캠코로 이관해서 캠코에서 이제 별도로 청구를 합니다. 내시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필요한 거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항목 중에 하나고요. 이 과세 구간에 걸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예 벌려면 그냥 많이 버세요. 적게 벌려면 그냥 80만 원 내외로 하시고, 왜냐면 세율 구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내년에는 진짜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제 영상 보시고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본업은 20만원, 투잡은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30만원씩 별도로 저축해서 나중에 세금 처리할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할 거냐, 바로 각 지역별 제 차차 채널에서 협력회사를 섭외를 해서 차차 협력 세무서를 섭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과 단체로 할 거니까 합리적인 가격,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용 처리하고 세금 처리해주고 경비 처리해줄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강북 지점을 먼저 최초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통화도 해놨고 다음 주에 미팅이 있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북구에 가서 직접 세금 처리에 대한 부분에 Q&A를 시트로 작성해 가지고 방문한 다음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대한 어떤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일의 사역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뭔가 번외적인 수입이 생기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쓰면 썼지 덜 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예방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북 지점이 이미 협력이 되었고 협력사와 다음 주에 미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체로 진행되는 만큼 인원의 제한이 있을 거예요. 이 법인 회사가 인원이 10명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캐파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내일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상담 받아보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을 조율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지식을 전부 다 또 알려드리고 거기가 이제 프리랜서 유튜버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대리운전 업무 배달 파트너 업무 이런 사람들을 세금 처리해주는 대행업체로서 그나마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제가 이미 사전조사 다 끝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사님하고 그 대표님이죠, 거기 회사에 대표님하고 미팅을 갖기로 사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 공지해드리고 사전에 미리 이제부터 준비할 겁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5월달부터 준비해서 그 5월달까지 1년간 적금을 붓던, 제가 추천하는 건 솔직히 정기 적금이거든요. 50이든 100만원이든 적금 통장에 요즘에 이자 좀 세니까 적금식으로 계속 따박따박 1년짜리로 탁탁탁탁 넣어놨다 나중에 경비 처리하거나 목돈 사용할 때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을 항상 별도로 비축해 놨거든요. 전동휠은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5,000km를 넘어서 운행을 주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교체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20만원씩 별도로 모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세금까지 50만원을 별도로 따로 빼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 또한 세무 대리인 맡겨가지고 저희 협력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저 또한 같이 동일한 금액 지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잘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내년에 당황스럽지 않고 당혹스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전에 매우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일이 경비를 다 설명해 주고 싶지만 지금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문가와 저희 이제 협력 사무실 이사님과 직접 미팅하는 과정, 제가 그래서 Q&A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제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 본업은 20만원씩, 투잡은 30만원씩 별도로 저축해 두십시오. 언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내년을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야지 내년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 그대로 인지하고 얘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걸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과 갑자기 500만원 내라고 하면 그 달 벙 뜰 거예요. 이거 500만원을 어떻게 내지? 난리 납니다. 그냥 난리 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사전에 미리 조사해보고 검색해보고 공부해보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할 차차 크루 여러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함께 따라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항상 먼저 공유해 드렸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지 숙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최소 한 달에서 2달 전에 미리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까 준비하십시오.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100% 맞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맞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경비 처리와 기장 처리를 맡기는 게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 또한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할 차차 크루 여러분들이라면 강북 지점에 제가 미팅을 끝내서 사전에 인원을 모집할 때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빠르게 들어와서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경비 처리 진행을 해주시고 10분이 한꺼번에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누구보다 완벽하게 경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해 드릴 거고요. 물론 3.3 어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비용이 사실 수수료가 너무 세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수수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공동으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금액에서 하겠다, 현실적인 금액을 정해놓고 단체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축을 지속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점을 다른 곳을 강북 지점 외에 강남 지점이나 수원 지점 이렇게 각 권역별로 계속 사전에 알아보고 저희 협력해 보겠습니다. 협력해서 같은 금액과 같은 조건으로 최대한 조인할 수 있게 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인정보 주고 그 다음에 홈택스 들어가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들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공제 처리할 것만 자료만 넘겨주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현실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략 한 20분가량 영상 분량 되는데 제가 뭐 사실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1시간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0분짜리 정도의 영상 분량으로 저희 세무 담당 차차크루 세무 담당 세무서와 세무서 담당하시는 이사님과 설명회 하는 과정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사전에 미리 공지해 드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하고 아마 선착순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까 꽉 차면 다른 세무서 또 조인해 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오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언제나 늘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대리운전 유튜버로서 최선의 앞장을 서고 넘버원이 될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